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거 이전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정 부동산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73명이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결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청산, 해상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던 삶의 터전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 재개발 사업이 남의 일처럼 반갑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지구 밖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사유가 있으면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하여 주거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법원도 3개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였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조합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한 목적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그 건축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세입자가 거주하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부칙체 5조 무허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당시 정비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는 조합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가 조합이 정한 이주 시기 이전에 조기 이주한 경우라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 조합이 정한 이주 개시 이전에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에 확정되어 있고 세입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조합의 지급 거절은 위법합니다. 조합은 몇 가지 사유를 내서 세입자들의 주거 이전비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내세운 사정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것도 타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을 들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거 이전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담정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단체 소송에 참여하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담정을 믿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저희 법무부인 담정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입자 여러분들의 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담정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